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온 이 정부 실찰단이 지금 보신 것처럼 활동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IAEA도 다음 달에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선 현재 일본 현지에서 마지막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죠. 오키나와에 한때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이 발표 내용을 함께 스튜디오에서 보았습니다. 일단 이 결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발표가요. 현재까지의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5박 6일 동안 활동을 하고 오셨고 예.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정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활동의 어떤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요청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사실상의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평가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예. 네.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원래 출발했을 때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가기 전에 일단 어떤 이제 그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이 예. 배출 시설이 안전한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좀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랬었죠.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시찰의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이 돼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찰단의 목적은 달성은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불식시킬 정도 충분했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앞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여론은 실제로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본에서도 물론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 다양한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지난 3월에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했던 거를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일본 내에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언론사이죠. 그래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제 51%였고요.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가 이제 41%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 조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후쿠시마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TV 그리고 후쿠시마 민보라고 하는 이제 언론사에서 예. 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찬성이 38.9%였고요. 네. 반대가 41%가 나왔습니다. 찬성보다는 반대가 약간 높은 걸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방출 자체도 방류도 이제 걱정이 되지만 네. 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풍평 피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풍평 예, 풍은 이제 바람풍자를 네. 쓰고요. 평은 우리가 평가, 뭐 예, 평론할 때 평자인데요. 뭐 그 단어만 놓고 보면 바람에 타고 오는 평가에 의한 피해라고 해서 이제 소문에 의한 피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게 안전성이라는 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어떤 수산물은 위험할 거야, 안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먹지 않는 거죠. 그럼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입게 되는 피해, 이 피해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답변이 90.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류에 대한 그 오염 안전성, 그 불안감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방류가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인 거죠. 결국 우리도 이 표현이 풍평 피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일본에선 처리수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네.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이제
불안감, 그 결국에는 그 지역, 그 인근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결국엔 우리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그 지역의 그 주민들에게 입을 어떤 피해를 네. 조금 더 많이 걱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불안이 이제 조성하게 될 어떤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여론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뭐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엔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이제 해제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궁금했었던 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2011년도 3월 14일에 일본에서 이제 도호쿠 대지진이 있고 또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있었을 때 직후에 사실 우리 그 정부에서 수입 금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서 이 원자력 사고 등에 의한 어떤 그 오염 물질이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2013년도 9월에 한국에서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후쿠시마와 그리고 일본 그 인근 지역이죠. 8개 현에 있어서 농수산물 수입 금지령을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해제 요구가 있었고 또 WTO에 제소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WTO에서는 좀 중재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2018년도 2월 정도에 1차 패소를 했고요. 이후에 한국에서는 다시 상소를 했고 결국에는 2019년도 4월에 한국에서 최종 승소를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후쿠시마 그 인근 지역 포함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해제죠. 네네.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기는데요. 그럼 일본의 어떤 그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이제 이런 고민이 예. 좀 생기죠. 사실은 한국에서 1차로 이제 패소를 했을 때 WTO 승소가 있었고 WTO 소송 중에 패소를 했을 때 그러면 안전하구나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 해제를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다수를 다 해제를 했고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이제 중화권 국가들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홍콩과 마카오를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국과 한국만 남아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특히 더 이제 수입물 금지, 어떤 수산물 금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요청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국민적인 정서는 좀 민감한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시찰단의 결과 그리고 IAEA가 다음 달에 내놓을 그 결과에 따라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라고 목소리를 일본에서 더 낸다거나 WTO에 한 번 더 제소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본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있으니까 일본이야 일본 얘기를 할 건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죠. 네. 일본이 아무리 요청한다라고 해도 한국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아직 좀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하면 예.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둘러본 내용들이 어떤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보고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데요. 사실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일본에 시찰을 갔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처음은 아니었고 이제 대만이 있었죠. 네네. 대만이 2022년도에 일본을 시찰을 했고 당시에 2번 시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2년 3월에 시찰을 하고 11월에 한 번 더 시찰을 했는데요. 당시에 시찰을 했던 내용과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에 시찰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후쿠시마 현의 어업협회를 만난다든지 혹은 민간 연구소들을 만난다든지 혹은 이제 해양생물 환경연구소를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시찰단이 가서 또 5박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하고 오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더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안전한가. 그쵸. 그래서 후쿠시마의 어떤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해양이 안전한지 그리고 만약에 수산물이 수입된다라고 할 때 혹은 수입되지 않더라도 우리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 네. 그럼 인근 지역에 어떤 농수산물에 가는 피해가 없는지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은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일본의 반응이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예.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일본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풍평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그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 있는가라는 거죠. 그 풍평 피해로 입게 될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입게 될 농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네.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아무리 이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고 또 지금도 벌써 이제 인근 지역에 우리나라 인근 지역에 어민들께서 많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민들께서 계속 많이 질문을 받는다고 하세요. 이게 안전하냐, 먹어도 되냐. 예. 이제 이분들이 입게 될 피해를 생각을 했을 때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굉장히 좀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가 일단 지금은 해제가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 일본 언론 분위기라던가 일본 내 상황 그리고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일단 북한에서 미리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도 이제 만약에 영토 일본 영해라든지 영공으로 오게 되었을 때 요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던 그랬었죠.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자위대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일본에서도 물론 이제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또 특히나 일본이 어떤 이제 타겟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방향이 그쪽이 된다라고 하면 네. 굉장한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에서는 J 알러트라고 하는데요. 네. 전국에 이제 대피 혹은 이제 경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보가 이제 내려졌고 오키나와현 근처에 근데 사실상 일본 쪽으로 오는 피해는 없다라고 해서 해제가 된 상황이죠. 근데 J 알러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도 아침에 경보가 왔었죠. 막 왔죠. 그래서 예. 저도 자다가 깜짝 놀랐던 예. 기억이 있는데 대피를 하게 되면 이제 대피를 하라고 오는 거죠. 아. 그러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냐?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예. 당장 우리 서울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대피 경보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이 좀 하얘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트라고 해야 되나요? 한 장, 두 장으로 해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실내에 있을 때 아. 어떻게 해라. 요령 같은 거. 지- 네, 지침이 아예 요령이 있어요. 내려오네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하로 들어가라고 하든지 네네. 이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몸을 좀 안전하게 하는 그런 게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이 있으면서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배포도 하고 네.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갖게 되는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는 특히나 방향이 일본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결국에는 방위력 강화라는 목소리로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내에서 얘기하는 일본의 어떤 위협으로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때 네. 군사 대국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로 인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위협 인식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 위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함으로써 일본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NSC 회의를 열었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군사력 확장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군사력 일본에서는 뭐 방위비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인 거죠? 네, 방위력 강화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그 안보 산문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일본의 안보 그 정책 전략에 관련한 문서가 발표가 됐고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방위력 강화 그리고 현재 그 방위비 관련해서도 GDP 1%에서 2%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그 영토 그리고 일본의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에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요 오늘 오전 8시 5분쯤 어청도 해방 서방 200km 해상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서 인양을 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서 나온 물체의 일부를 직접 인양해서 이를 촬영했고요. 지금 공개된 사진을 저희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은 총 2장인데요. 원통형의 금속 물체가 보이고요. 예. 현재 군은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양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서 북한의 뭐 기술 수준 등을 정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고요. 2016년 광명성 우주 발사체 쐈을 때도 어청동 서남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39km 지점에서 잔해를 인양한 바 있었고 오늘 인양한 곳도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어청도 서방에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8시 5분쯤에 발견을 했고 인양했다는 거고요. 인양한 물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우주 발사체 일부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물체인 거고요. 사진은 총 2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의 금속 물체가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군이 정확한 재원 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좀 만나자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줄곧 밝혀왔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어떤 이제 화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물론은 뭐 조건을 좀 달긴 했습니다만은 만날 것 같은 그런 말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오전에 우주 발사체를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아닌가? 이것이 혹시 변수가 되진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납치 문제 관련한 부분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본에서 납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어떤 그 사안으로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김정은과 회담위에서 북일 간에 어떤 그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내가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베 총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가 총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기조라는 게 한번 바뀐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될 것인가라고 할 때는 글쎄요 저는 이제 성사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기시다 총리 본인은 만나겠다라고 했으나 뭐 북한에서는 이제 급을 좀 낮춘 게 있죠. 고위급이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정상이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낮춘 걸 보면 이제 북한에서도 글쎄요 이 부분을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떤 북한과 일본 간에 오늘
미사일로서 어떤 이제 미사일 발사,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이제 물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동안에 북한과 일본의 어떤 움직임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새롭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기조는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일본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를 그래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데에는 또 여러 배경이 일본 내 정치권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처음에 이게 왜 나왔는지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북한과 한국 간의 그 좀 화해 무드가 예. 좀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일본이 이런 그때 이제 북한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이었죠 플레이어라고 보면. 네네. 근데 이 가운데 일본이 상당 부분 좀 얘기가 안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모기장 밖에 일본이 있는 거 아니냐, 모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결국에는 그 주요한 그 논의 가운데 일본이 배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네. 당시에 굉장히 좀 화해 문드가 진전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일본도 북한과 어떠한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는 말을 이제 기조가 좀 바뀌는 거죠. 그 표현들이. 그래서 예. 그전에는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시다 총리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베 총리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북일 문제의 어떤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가운데 정점에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늘 발사가 이러한 합의나 더 많은 대화의 진전을 좀 불러오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 3국 간의 실시간 정보 교류에 관련해서는 이미 정상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물론 이제 샹그리아 대화에서 이야기가 되고 아마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단계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 협력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일본과 물론 한미일이긴 합니다만 네. 정보 교류 자체에 대해서도 반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떻게 진전을 시키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의 위협이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좀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는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한미일 국방장관의 만남도 있지만 혹시 이번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의 회담도 열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모아지는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지금 이제 개선 무드로 가면서 예. 다양한 차원의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고 한일 국방장관 또한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는 계기에 함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